김민재가 세레에 23번째 출전한 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팀은 또 당연히 승리하면서 최대한 일찍 조기 우승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리그 딱 한 경기만 그냥 편안히 쉬었고, 쉬게 한 후 나폴리 수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걸 확인 후에는 김민재를 마르고 닳도록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김민재 무리하다가 피로골절이나 햄스트링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시즌은 3개월이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경기 24라운드 엠폴리전은 김민재가 쉴 리가 없다고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주중 경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파레테 감독의 잔인한 승부욕은 여전히 수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김민재를 출전시킬 거라 예상했죠. 예상 적중.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으로 메렉 골키퍼를 필두로 김민재, 라흐마니, 마리오 후이, 디로렌조, 지엘렌스키, 로버트카, 앙기사, 그리고 흐비차, 오시멘, 로사노가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리는 전반 30분 안에 2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어련히 알아서 나폴리가 넣을 건데 굳이 빨리 경기 끝내자는 듯 자책골이 나와버렸습니다. 흐비차의 영리한 크로스에 제일렌스키인지 디로렌조인지 다이렉트로 슛패스를 했는데 엠폴리 수비수가 걷어내지 못하고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순간은 오시멘이 딱 버티고 있었다 보니까 오시멘 골인 줄 알았는데 세레머니가 없더라고요. 이후 두 번째 골은 오시멘이 기어이 넣게 됩니다. 흐비차의 중거리 슛에 골키퍼 맞고 나온 세컨볼이 그대로 오시멘에게 오면서 어라? 땡큐 하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8경기 연속 득점. 그런데 이 친구 이제 19골입니다. 혼란이 또 골을 넣으면서 27골이다 보니까 혼란 잡긴 어려울 듯한 상황. 하지만 세리에에서는 득점왕 확률도 100%라고 봐야죠. 후반전에는 아쉽게 득점이 없으면서 나폴리는 최종 2-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나폴리는 24경기에서 승점 65점으로 21승 2무 1패의 기록으로 2위와 18점 차이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나폴리 리그 경기가 점점 흥미가 떨어질 기세입니다. 우승 확정 아닌가요? 이제부터는 김민재 소식으로 각 잡고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의 무실점 경기를 또 이끌었습니다. 챔스 포함 5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팀이 수비가 강하면 무조건 우승 후보 된다는 거 아시죠?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 최소 실점 7점으로 미쳐있긴 한데 바르셀로나도 5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치러본 적은 없습니다.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도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서로 주고받는 패스는 물론이고 롱패스, 전진패스, 키패스 이보다 완벽한 수비수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깔끔한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패스뿐만이 아닙니다. 지능적으로 뛰어나서 볼의 위치 선정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도 또 증명했습니다. 전반 12분에 골키퍼의 롱볼을 가장 먼저 쫓아가면서 아예 상대 공격수가 받지도 못하도록 발까지 뻗어가면서 커트했고, 전반 14분에는 하프라인에서 볼을 받자 롱볼로 바로 공격을 전개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파레테 감독의 도전적인 지시입니다. 1선은 당연히 공격이고 2선은 당연히 공격을 연계하도록 하고 3선마저 공격이 되도록 하려는 완벽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 김민재에게 특명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후반에 스파레테 감독이 김민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김민재가 2-0 앞선 상황에서 백패스 한 번 했다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백패스도 아닙니다. 횡패스와 같은 거였어요. 김민재도 살짝 당황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 전진시키라고 하거나 골키퍼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반대쪽으로 패스하길 바랬겠죠. 김민재를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아직 잠재력이 더 있다고 평가할 정도였으니까 경기마다 많은 주문이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김민재는 과거에도 인터뷰에서 얘기하길 감독이 주문하는 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스파레테 감독 덕분에 우린 공격적인 수비수 김민재 활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올라가려는 습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반 22분에는 김민재의 지능적인 수비력이 돋보였습니다. 엠폴리의 롱볼 한 방에 공격을 허용했는데 김민재가 중앙에 있는 엠폴리 선수를 마치 그냥 놓친 듯이 보이게 거리를 두고 있었고, 이 선수는 슈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패스가 들어가려고 하니 김민재가 예상한 듯 커버를 해버렸습니다. 23분에는 더 흥미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전진해서 볼을 뺏고 역습까지 진행해보려고 한 듯 수비 라인에서 완전 벗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의 선수를 마크하고 이제 수비 라인에 김민재가 없게 된 상황이었는데 김민재가 어느새 박스 안에 들어와서 커버를 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5-3-3, 4-4-3 포메이션으로 나폴리가 뭐 12명이 뛰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은 지금 김민재의 규칙 위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27분에는 이제 상대 박스 안에서 공격수 본능도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윙백 마리오 후이가 정확히 박스 안에 있는 김민재를 겨냥해서 크로스를 올렸고 김민재가 어시스트를 노리듯 다이렉트로 패스를 했는데 아쉽게도 상대 벽에 맞으면서 공격이 실패, 대신 코너킥을 만들었습니다. 나폴리는 이미 2-0으로 앞서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좀 더 프리한 나폴리였습니다. 김민재가 33분에 코너킥에서 드디어 세 번째 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문전 앞에서 높은 점프력을 선보이면서 숄더슛을 선보였고 아쉽게 골대에 맞고 골키퍼 발에도 맞으면서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민재는 6개월이 넘도록 득점이 없으면서 몸값 1억 유로를 넘기는 힘든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히 좋다 말았어요. 후반전에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마리오 후이가 하프라인에서 경합 중에 쓸데없는 파울을 범하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뭐 3경기 출장 정지죠. 후이 또한 세레의 고평점을 받으면서 올 시즌 베스트 11을 노리고 있는 선수고 나폴리의 정예 멤버인데 이러면 4월 안에 끝낼 조기 우승, 승점 100점 돌파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으로 앞서 있지만 여전히 30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분위기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김민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니 뭐 당연히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테니까 그쵸?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김민재도 편안히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뭐 이제 11대 11이 된 거죠. 스파리테 감독은 이 위기를 오히려 벽을 쌓자가 아니라 선수들을 교체해버리고 체력적으로 좋은 상태니 더 압박하라고 지시하면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폴리가 얼마나 강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오시멘은 이후에도 3번의 득점 찬스를 더 얻기도 했고 뒤늦게 들어온 시메온에도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엠폴리는 그 이후 오히려 공격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김민재는 그 와중에서도 30m 가까운 전진 패스로 공격을 열어주기도 하고 상대 패스를 차단하면서 이 경기 팀의 무실점 승리를 기여했습니다.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92%, 파이널 서드 지역 공투입이 4회, 중장거리 패스 성공률 83%, 슛블록 1회, 클리어링 2회, 볼 리커버리 2회를 기록하면서 품목 평점은 7.5가 나왔고 역시나 수비수 중에는 탑이었습니다. 전체로도 3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사실 수비는 좋은 활약을 할수록 동료들에게 더 인정받고 고마워하게 되죠. 그만큼 많이 뛰어주고 위기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동료를 여유롭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오늘도 딱 김민재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자, 이제 나폴리 경기가 궁금할 건 진짜 챔스 8강입니다. 세레이 팀들은 다 상대 봤잖아요. 진짜 더 높은 수준의 팀을 상대로도 같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뭐 챔스 8강에서 최강팀들 만나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팀을 만나든 지금처럼 무실점 경기할 수 있는 나폴리 되길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민재야, 이제 일주일 푹 쉬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나폴리 경기에 대한 소감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